불꽃 튀는 투자 전쟁의 서막, 용이 하늘로 승천할 것이냐, 호랑이가 땅을 지배할 것이냐,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 승자는 단 한 명입니다. 시장을 집어 삼킬 수 있는 최고의 포트폴리오 전쟁,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 명예의 전당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호상박 작년 명예의 전당 보고 계시고요. 종목 수익률 1위가 월간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장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역시 1위를 한 종목들의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강시환 매니저가 4월에 또 기록을 했었죠. 강시환 매니저가 7월이네요. 죄송합니다. 4일 전기 35% 기록을 했던 모습이고요. 이가람 매니저는 9월에 D&D 파마텍으로 48%의 종목 수익률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수익률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월간으로 저희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수익을 집계를 하는데요. 여기서 또 확인하실 수 있는 건 4월에 강시환 매니저가 또 한 차례 이름을 올렸습니다. 96.61%, 그리고 연말에는 이가람 매니저가 당했습니다. 10월에 115%, 그리고 12월에 100.5%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이 흐름을 이어받아서 1월 수익률 대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준비해 주신 종목 최창림 매니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고영입니다. 사실 고영이 최근에 지금 좀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의료기기 테마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소외됐던 소부장 기업들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수율을 높이는데 그 수율을 높이는 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전공정에서의 어떤 검사 장비, 3D를 이용한 검사 장비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고영 같은 경우는 지금 3D 검사 장비인 AOI라든가 SPI 같은 경우 글로벌 기업 1위입니다. 그만큼 이 검사 장비를 통해서 이제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위주로 보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고영이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의료기기 테마, 지금 어떻게 보면 핫한 테마 두 테마를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뇌수술용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카이메로를 지금 개발을 했는데 지금 의사들 사이에서 가장 까다로운 수술 중에 하나가 뇌수술이거든요. 사실 1mm의 오차만 생겨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 고영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뇌수술 로봇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1mm의 오차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의사들 사이에서도 지금 입소문이 타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3D 반도체에 대한 어떤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도 지금 북미에서도 지금 대규모 수주가 지금 연말에 터지고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지금 평택 5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활성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21% 정도 금요일 날 1월 2일 날 급등이 나왔는데 네. 오늘 두 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더 떨어지기를 바랬어요. 더 떨어지길 바랬는데 오늘 또 장막판에 또 올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21선 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이제 뭐 매수가 24,400원부터 시초가까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29,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영이라는 종목의 움직임도 저도 상당히 또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기는 해요. 근데 일단 팩트 체크를 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팩트를 누르시니까. 사실 제가 이제 보는 고영에 대한 재료를 말씀드리면 일단 연말에 340억 원 정도의 잭팟이 하나 터졌죠.
그것 때문에 주가 반응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조금 쉬어가는 듯 보여요. 그러면 사실 이걸 교과서적으로 해석하면 이거 제로 소멸 아닌가? 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끝났다? 그죠? 네, 그래서 오호. 이거를 일회성 이벤트로 치부하고 끝났나? 그러면 지금부터 주목해야 되는 건 말씀해 주셨던 뭐 일본 허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미국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미국 수출 보면 수출했어요. 매출을 찍혀야 됩니다. 시차가 있죠. 그 기간 동안의 공백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이제 네네. 고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의료기기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반도체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네네. HBM에서는 수요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3D 검사 장비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수요가 증가를 할 거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수술용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초도 물량이 지금 나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내수술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평가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또 고용이 또 수주 증가가 폭발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고령화 사회로 계속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기기에 대한 그리고 특히나 이 뇌수술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사들도 하기 까다로운 수술이기 때문에 고령에 대한 그 뇌수술용 로봇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할 거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1월 시장에서 딱 맞는 그런 그러네. 상승 모멘텀이 딱 되지 않을까. 그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진짜 좋을 때는 양수겸장이 참 좋은데 네. 아까 근데 강시현 매니저님은 또 우주냐 방산이냐 막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반도체냐 로봇이냐 이게 정체성 좀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확인해봐야죠. 고용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다시피 그냥 의료용 로봇 기기로 해서 그게 많이 이미지가 크죠. 커서 네.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3D 검사 장비? 요거 조금 땡기는데? 구미가 좀 당기네. 아, 이거 좀 땡기는데? 맛있구나. 예. 지금 요새 CS2026에 또 반도체가 좀 한참 올라오는 상황에서 네. 삼성전자가 고점을 튀면서 올타임 하이를 찍었단 말이죠. 좋네요, 그러면. 여기에 나쁘지 않아. 이거는 오히려 네, 합의가 되는 쪽으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도움될 때는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또 도움될 때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고영이라는 종목 1월에 걸맞는 종목이다 정리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24,400원, 목표가 29,500원, 손절가 22,000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 종목은 강시환 매니저님의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예, 제가 12월 달에 이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우승은 못해도 종목 수익률을 1등 하겠다라고 장담했었는데 장담했었는데 예. 프리마켓에서 찍었어요. 아, 목표가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또 정규장만 인정해 주니까 프리마켓은 또 아쉽죠. 아쉽죠. 예. 그래서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대하시는 엑스레이 검사 장비 세크입니다. 세크. 동사 네.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이나 가져오면서 여러분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엑스레이, 전자빔 관련된 소구로 해서 그다음에 HBM, 적층한 D램을 뜯어서 검사할 수는 없으니까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거기에 크랙이 있는지 검사하는 장비. 그리고 이체전지 쪽에서도 지금 그 화재로 인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불량률이 없는지 검사하는 장비. 이런 것들의 그 엑스레이 빔을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세크 회사입니다. 보통의 매출은 대부분 HBM 쪽,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최창림 매니저께서 말씀하셨던 고영과 3D 검사 장비랑 좀 비슷한 그러네요. 같은 부분이라서 제가 좋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전 세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고영은 의료용 로봇으로 좀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검사 장비, 반도체 검사 장비는 세크를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자, 지금 동사에 주목해봐야 될 이슈는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북미 N사, 엔비디아와 함께 그 검사 장비 쪽을, HBM 검사 장비 쪽을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래요? 이미 계약에 임박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아직 오피셜로 확인된 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또 한 번 가져 나온 거고요. 또 한 번,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12월 12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네. 삼성전자가 국내 한 기업체와 함께 검사 장비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 테스트가 아니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장비가 지금까지 HBM 검사했던 시간을 6분의 1로 단축시키면서 그게 뭔지는 몰라요, 아직. 네, 어느 회사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건 모르는데 가능성 높은 회사. 그렇죠. 가능성 높은 회사가 바로 세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세크를 더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크가 3분기부터 시작해서 영업이익률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올해
26년도에 흑자 전환을 더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앞으로도 더 크게 기대가 되는 기업 그리고 또한 이 검사 장비가 반도체와 이체 전지뿐만 아니라 방산 쪽에서도 그리고 원자력 그 시스템 쪽에서도 많은 산업 쪽에서 고위험도가 있는 산업 쪽에 엑스레이 검사 장비가 다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다 비춰볼 수 있는 그러한 회사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검사 장비 쪽 그리고 동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기술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엑스레이 검사 그 튜브가 국산화를 성공하면서 다른 타 업체들보다 월등한 원가 절감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세크를 또 한 번 가져왔는데 역시 오늘도 또 눌렸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잘 눌렸다가 아래꼬리 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14,33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러프하게 60일선인 11,000원. 목표가는 좀 더 높이지 않겠습니다. 17,400원 정도로 잡아드릴 테니까 1차 목표가가 저 정도이고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더 이상이니까 우선 1차 목표가까지 잘 홀딩하셔서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세크를 또 제가 우리 강시현 매니저님과 함께 할 때 계속 강조하셨었고 그렇습니다. 저도 종목 1등에 대한 기대감 세크 좀 응원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같이 하셨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했었거든요네요. 했었거든요. 예. 작년에. 근데 이제 또 올해는 또 분위기 다르답니다. 이것도 팩트를 하나 또 짚고 넘어가면 팩트 좋아하시네요. 팩트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세크가 엑스레이 쪽에서 수주가 나오는 건 좋아요. 네. 그죠? 그리고 최근에 좀 아쉽지만 약간 좀 작지만 네. 방산 쪽에서의 또 재료도 네. 살짝 방산, 나왔죠. 군부대에 대한. 그렇죠? 커요. 그죠? 40억 크죠? 40억 큽니다. 아, 그럼요. 근데 제가 보는 부분은 세크가 좀 더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계속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HBM 시장 쪽에 대한 재료가 빠르게 나와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세크의 이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완료해서 수출하기 시작해서 매출 찍히면 내년이나 내후년. 그러니까 지금 내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헷갈리시겠지만 2026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2027년, 지금 7년. 2026년이에요. 네, 맞아요. 그죠? 그래요? 그렇죠. 너무 먼데? 그러면 너무 먼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의 공백, 과연 세크가 또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전 팩트 이게 체크 의문이거든요. 필요하네요. 이거 진짜로. 우선은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회사 네네. 관계자분들이 너무 기대해 본 거예요. 너무 이렇게 보수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 아, 누구냐 그 어디죠? 브로드컴인가요? 그죠. 브로드컴의 CEO처럼 아. 좀 더 화끈하게 질러도 되는데 아, 거기 스타일이 있죠. 너무 회사별로. 보수적으로 좀 네. 하면서 주가에 좀 약간 악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저점을 찍고 10,000원부터 18,000원까지 잘 올라왔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들어올 때마다 올라갔던 종목이고 오늘은 그리고 최근에 4거래 동안은 거래량 없이 잘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연평균 성장률이 20%가 넘도록 계속 매년 성장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26년도도 더 성장할 거로 좀 보여지고 있고 제가 주목하는 거는 딱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뉴스, 삼성에 대한 뉴스 이 두 가지를 확인하면 바로 이 종목은 요. 고가를 넘어서 2만 원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기대감을 갖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세크 이제 반도체 장비, 검사 장비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네.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구형 때문에 지금 견제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오늘 고향을 갖고 왔는데 네. 일단은 장비 쪽, 검사 장비 쪽이 먼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율을 높이기 위한 게 어떻게 보면은 제 관건인데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웨이퍼 단계부터 검사 장비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전 공정에서 아마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거고 HBM에 대한 수요도 계속적으로 높아질 건데 사실 세크가 그동안 약간 공모가 대비 많이 내려왔다가 맞아요. 이제 공모가거든요. 15,000원이면 이제 공모가인데 충분히 저도 여기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강시현 매니저님은 여기 직전 고점이었잖아요. 예. 52주 신고가 29,900원. 예. 이것도 돌파할 거라고 혹시 보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엔비디아지 않습니까? 그렇죠. 엔비디아의 서플라이 체인이 된다는 건 이야. 뭐 우리나라에 머무를 수 없는 그렇죠. 나스닥으로 가도 될 만한 네. 그러한 내용의 호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기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15,000원 정도의 공모가에 걸려 있어서 여기가 돌파가 좀 이렇게 힘들어서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엔비디아에 대한 뉴스라든지 삼성에 대한 부분들 검사 장비에 대한 그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만 나와준다면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계속해서 11월 달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2만 원
그 50주 신고가가 아니라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내릴 때마다 분할매수 꼭 하셔서 꼭 수익 챙겨가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세크 다소 고점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그대로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엔비디아 묻었으면 가야 된다. 그렇죠. 삼성전자도 묻을 수 있고 심지어 아까 또 국산화, 이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 3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묶여있는 세크에 대한 전망, 굉장히 손절가도 러프하게 11,000원까지 잡아주셨어요. 여기까지 떨어져도 계속 가져갈 만한 종목이다 정리해 주셨으니까 목표가 17,400원으로 혹은 그 이상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성하준 매니저의 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새해 첫 용호상박 우리 화요일 목요일 팀 오늘 제가 열어볼 종목은요 D&D 파마텍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인 비만과 지방간 치료제에 대한 이 흐름들을 동시에 잡고 있는 기업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력에 대한 의심은 끝났고 이제는 숫자가 찍힐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주식시장에서 기술력을 검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기술에 대한 기대감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확정으로 돈으로 도장을 찍었을 때 가장 주가가 가장 크게 반응할 수 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그 흐름들이 가장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이 화이자와의 이슈가 너무나도 크게 부각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화이자가 앞으로 올해 들어서 임상만 15건 비만약 시장에 재도전하겠다라고 선전포고하고 나선 데 있어서 이 D&D 파마텍의 이 플랫폼이 좀 더 구체화되고 이 시장에서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흐름들이 이 D&D 파마텍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국내에서 작년 소식이긴 합니다만 국내에서도요. 국가가 국가신약개발 사업으로서 D&D 파마텍의 오랄링크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45억 원의 지원금까지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해외 시장에서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 제약사가 오케이 사인 냈어요. 국내에서도 지원금 얹어주고 있습니다. 해외와 국내 시장에서 다 인정받는 기업인데 안 볼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 없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저는 임상에 대한 결과라든가 시장에 대한 재료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 이 메시 치료제, 그러니까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인데 이 파이프라인이 지금 빈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빈자리를 가장 누가 먼저 앉을 것이냐, 이 왕자에 누가 앉느냐, 이게 중요한데 D&D 파마텍이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관련된 임상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최근까지 나온 데이터에 대한 예상치들을 보게 되면요. 이 다른 주요 라이벌 기업들과의 시차를 두고 봤을 때 확실히 속도로 압도한다. 그러니까 효능이 속도로 압도하고 있다라는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공공연하게 메시 치료제는 일단 D&D 파마텍이 먼저 선두를 잡겠구나 하는 평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점을 한번 좀 주목해서 보실 두 번째 포인트다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뭐 타이밍이죠. 아무래도 지금 제가 오늘 어느 정도 한 5%, 6% 오늘 뭐 10만 원 선까지 살짝 찍었다 밀렸는데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 주에 있을 빅 이벤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자리는 단순히 기술력과 플랫폼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끝나고 나서 미팅룸에서의 대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D&D 파마텍의 지금 메시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이게 지금 이 GLP-1 기반 대사질환 치료제 관련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걸 노리는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다 줄 서거든요. 거기서 대장주로서 부각될 수 있는 거 D&D 파마텍 꾸준하게 한번 지켜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설정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이 박스권의 상단까지 도전을 하면서 오늘 고점이 10만 900원 딱 찍었어요.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무슨 말을 외쳤냐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얘기해드려야 되니까. 네, 오늘 얘기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지 마라 했어요. 주주분들 죄송합니다. 어차피 갈 거예요. 자, 가지 마라 했는데 저는 지금 자리 매수 유력 가능하다.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지금 가격대에서 저는 92,500원까지도 충분히 매수가 열어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11만 3천 원대입니다. 라운드 피겨. 왜? 직전 고점 700원 모자란 가격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풀어드릴 테니까 목표가 11만 3천 원이고요. 손절가는 좀 러프하게 잡습니다. 8만 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질문하기 위해서 네네. 앞에서 제가 질문을 안 했습니다. 길을 모으셨네요, 지금. 네, 지금 제가 길을 많이 모아놨는데 네. 사실 아시겠지만 제가 D&D 파마텍은 작년에 매매 영원히 했었고 그렇죠. 수익률도 100% 이상 수익을 맞아요.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하.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오늘 약간 좀
아쉬웠다라고 보게 되면 미국에서 알티문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알티문이 이제 미국 FDA로부터 매출에 관련돼서 약간 뭐 조금 더 좋은 조건에 좀 지정이 된 게 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듀얼 타겟인데 불구하고 FDA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 디딘팜한테 똑같이 듀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데이터 자체는 알티문보다 더 좋은 걸로 이미 월등히 알려지고 있는 거라서 매출을 봤을 때 결국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대로 DD 공인에서의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 아마 시장은 빠르면 4월 달로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번에 오늘 같은 날 사실 반도체만 아니었다면 더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솔직히 뭐 오늘 사실 저는 고점 넘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마 추천하기 위해서 종목이 덜 간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뭔가 주가가 덜 갔던 이유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주가가 덜 갔던 이유는 제 기도가 좀 먹히지 그러니까 않았나. 안 가라 해서 안 간 거 아닙니까? 네, 약간 그랬던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나도 이슈를 잘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알티문이라는 기업이 메시 치료제로서 FDA 혁신 치료제 지정을 받았다. 이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 치료제에 대한 공석을 이 주요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끼어들기 위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지금 흐름을 계속 본다라 그러면 일단 앞서 이가람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더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앞서 또 정리해 주셨지만 반도체 블랙홀 때문에 일단 시세를 더 못 받아갔다라는 점. 아무래도 뭐 대장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열심히 뛰는데 이 비교적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제약바이오. 그쵸. 사실 이거는 네. 제약바이오뿐만 아니고 오늘 로봇주도 죄다 쉬었어요. 맞아요. 물론 뭐 CS2016에 대한 뭐 재료 소멸이나 이런 이슈도 있었지만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죄다 쉴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과 맞먹는 수준이 돼버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가람 매니저님께서 정리해 주셨던 이 알티민에 대한 이슈는 오히려 시차를 두고 D&D 파마텍의 호재로 반영될 가능성 저는 이거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차라리 이게 부각되지 않고 조금 밀리면서 흐름을 좀 만들어준다라 그러면 저는 오히려 D&D 파마텍 야 알티민도 좋은데 더 좋은 임상 결과 갖고 있는 기업이 한국에 있다고? 뭐라고? D&D 파마텍? 이러면 저는 주가 상승 충분히 더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오히려 못 간 자리 여러분들이 계속 주목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거들자면, 네네네. 변호를 하자면, 디디 파마텍 같은 경우는 지금 무중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다 들어오고 나서 그 무중 물량을 소화시키는 과정 때문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무중 물량 다 소화됐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어제 오늘 외국인과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들로 해서 오늘 종가를 보게 되면 종가상 제가 생각하는 박스권 돌파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랑이 팀은 팀워크 좋네요. 그런가요? 이걸 또 쳐주고 받쳐주고. 지금 바로 입금해야 됩니다. 그래? 팀구비 같은 거 바로 입금하셔야 입금해야 되는구나. 돼요. 좋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아무래도 SK하이닉스 막판에 막 계속 끌어올리는 거 보면은 그쪽으로 수급이 다 쏠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D&D 파마텍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하죠. FDA 이야기. 오히려 미국에서 더 좋은 얘기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이거를 오늘 반영되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1만 3천 원까지 기대해보는 종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저는 약간 놀랐대 표정. 오자 짓죠. 오 이런 걸 약간 오킨선자를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오킨선자는 사실 제가 원래 추천드릴 때 보통 반도체 종목들은 시총 좀 작은 종목은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이 종목은 좀 시총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한 2,000원대라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테스소켓 종목들이고 테스소켓 자체가 주가 많이 올라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서 약간 올라가는 형태가 되어져 있고 오늘 같은 날은 또 반도체 기판이 약간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장비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 과정에서도 또 소켓 쪽에서도 오킨스가 올라갔다는 점이 좀 특이점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그 나머지 내용들은 또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 내용 두 개를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종목에 소켓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HBM용 마그네틱 콜렛이라고 해서 결국 반도체를 옮기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마그네틱 콜렛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삼성전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까지 3사가 모두 다 들어간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HB 안에서도 좀 충분히 또 이제 올해부터 충분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결국 반도체는 실적이 중요한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체가 역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들어본 자료인데 보신 것처럼 매출액도 많이 올라갔고 특히 영업이익이 3분기 때 역사적인 영업이익을 찍어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2분기와 3분기가 다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 4분기 특히 올해가 가장 큰 성장을 또 보일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오킨스 또한 이제 내일 모레 삼성전자 잠정원표 앞두고서 아마 내일이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날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 보면서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게 되면요.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삼가스램 패턴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저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주고 있고 저가가 올라오고 고점의 같은 자리에서 위쪽에 뚫으려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월봉상 보게 되면 아직도 바닥권에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점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오늘 약간 좀 올라왔기 때문에 요 뚫어낸 자리 11,000원대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매수가로는 1,800원부터 해서 내일 시초가까지를 매수 밴드 보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일단 전고점 넘어가는 12,500원, 손절가로는 일단 짧게 1,200원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키스전자 지난해 어떻게 보면은 그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뛰었더라고요. 지난해. 그래서 특히나 지금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내면서 좀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소켓주 대표적인 종목 뭐 TSE라든가 뭐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오키스전자는 오키스전자만의 어떤 특별한 뭐 테스트 소켓 좀 더 매력적으로 보시는 어떤 포인트가 있으신지. 네. 사실은 오키스전자는 뭐 ISC나 리노공업처럼 글로벌한 기업들과 함께한다라기보다는 국내에 약간 한정되어지는 종목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물량을 더 많이 받아가는 모습도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 자체가 매물 자체도 잘 나간 상태에서 HBM 쪽 자체까지도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이 오키스가 삼성전자에 대한 수혜를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글로벌하게 다 퍼져 있다면 이 기업은 삼성전자에 조금 더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특정이 되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물량에 대한 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저도 변호를 또 해드린다면 코너 속의 코너인가요, 네, 이거? 오킨선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묻었습니다. 이야, 또 그 엔비디아. 부분을 좀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고 네. 제가 이가람 매니저께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하려다가 안 하신 것 같아서 LPDDR 쪽에 지금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킨선자가 LPDDR 쪽에서 좀 특별하게 또 나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LPDDR, 오킨선자도 함께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 엔비디아가 슬쩍 묻었다는 부분들까지 보게 된다면 앞으로 더 올라가시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고 오늘 주가 종가상의 모습을 봤을 때 오늘 고가를 찍은 거로 봐요. 종가상으로 봤을 때 시가 말고요. 그러면은 이 종목도 역시 내일부터 더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니, 팀장님이세요? 아니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네. 돈 받고 하시는구나. 그렇죠. 알겠습니다. 야, 오늘 뭐 코너 속의 코너가 많았습니다. 뭐 성화준의 팩트체크, 최창림의 나도 한마디, 그리고 강시환의 백업까지 이렇게 팀워크 좋은 호랑이 팀의 종목 4가지 고영, 세크, D&D 파마텍, 오킨스전자까지 정리해봤고요. 자, 오늘 또 이제 무료 방송 저희가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최창림 매니저님 무방 언제부터 시작하시나요? 네. 잠시 후 10시부터 무방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최창림 매니저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네이버 밴드에도 매일같이 지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이슈랑 종목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밴드에서도 최창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10시에 반도체 장비 그리고 소재 부품 쪽 관련된 종목들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오전에 빠졌을 때도 이 반도체 장비와 소재 부품들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강세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소부장 쪽으로 그 관련 종목들 정리를 해서 당장 내일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장비죠. 오늘 밤 10시에 또 공개된다고 하니까 많이 주목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강시원 매니저님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저녁에 8시 30분에 방송 끝나고 나서 그 유튜브에서 강시환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공개 방송 진행할 것이고요. 제 별명이 바로 트렌드세터입니다. 최근에 트렌드에 대해서 주목을 싹 집중해서 다 공개해 드릴 것이고 오늘 아침에도 현대오토웨버에 대해서 급등을 마쳤고 수익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내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다 엄선해 놨으니까 8시 30분 유튜브에서 강시환 매니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8시 30분이고요. 그리고 또 성화준 매니저님은요? 네, 저도 오늘 저녁 방송 끝나고 여러분과 할 거 다 하시고요. 편안하게 주무실 준비하신 다음에 귀만 열고 10시에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성화준 매니저 검색하시면요. 주제 지금 바로 사라. 바이오 로봇 패키지로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밤 10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가람 매니저님. 네, 저는 바로 또 20분 뒤에 바로 공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삼성전자가 내일 모레 발표 앞두고 있는데 그거 앞두고서 마지막으로 사야 될 반도체 종목과 오늘의 수급 탑5를 소개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가람 매니저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용호상박 매일 하는 일일 드라마라는 칭찬해 주시는데 저희 일일 드라마 내일도 진행되고요. 모레도 진행됩니다. 오늘 호랑이 팀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네 분과는 목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